김민재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 중인데도 계속해서 보도를 내놓았고, 또 독일 매체들도 김민재 선수의 메디컬 테스트에 대한 보도들을 내놓았어요.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최신 소식들, 저희가 체크한 상황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과 계약 기간에 대한 유럽 현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조건들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마침내 이제 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했습니다. 취재진들도 갔었죠. 네, 많이 갔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멘트는 남기지 않고 바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키커지에서도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건데 제목이 뭐냐면요. 김민재 군생활 끝. 예, 사실 엄밀히 따지면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술체육요원으로 그렇죠. 자신이 축구의 종사를 이제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해야지 이제 군복무가 이수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봉사활동을 그동안 해야죠. 예.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손흥민 선수도 영국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했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목이 케인에 대한 시간 압박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마네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종합 기사인 건데, 근데 어쨌건 김민재 선수가 이제 메인 사진에 올라온 거거든요. 김민재 선수 부분만 일단 발췌해서 보여드리자면요. 김민재 소식통은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기 힘든 이유는 한국이 유럽보다 7시간 앞서는 시차 때문이라고 전했다. 네, 그러니까 키커가 김민재 선수의 소식통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출처를 밝히면서 최근에 이제 로마노도 확인했지만 다른 독일의 기자들도 김민재가 수요일에 메디컬 테스트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트위터에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또 기자들이나 혹은 한국 팬들도 거기에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지금 군사훈련 안 나왔고 거기서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키커즈는 영리하게 여기서 머리를 굴린 거죠. 하지만 유럽 시간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김민재의 군 복무가 끝나고 그는 훈련소를 떠날 수 있다. 수요일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김민재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미넨의 제베너 슈트하스 미넨 그 구장이 있는 거기죠. 거기에 예. 위치한 메르시 병원에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병원에서 가능한 빨리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예, 사실 보통은 말씀드린 대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 저희가 이제 이전에 예상할 때도 훈련소 나오고 나서 독일에 가서 받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병원에서 조금은 이제 좀 파격적인 조건일 수도 있어요. 김민재 선수의 편의를 배려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이미 한 3일 전인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병원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이 결국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바이언은 곧 나폴리에 거의 5천만 유로에 가까운 영입 옵션을 활성화할 것이고 그는 바이언과 5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번 주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낮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메디컬 테스트 시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빠르게 얘기가 나온 것은 한국에서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아웃 금액인데 원래는 이제 한 4,800만 유로 정도다라고 애초에 알려졌다가 챔스 진출치면 1,000만 유로 더 내야 되고 또 유럽에서 매출액이 큰 소위 말하는 그 최고 빅클럽들은 또 1,000만 유로 더 내야 돼서 7천만 유로 가까운 돈이 들 것이다라는 보도를 코레일의 델로 스포르트에서 지훈톨리 디렉터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탈리아 언론들은 계속 5,800만 유로를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노 기자도 5,800만 유로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독일 쪽 매체들은 계속 요즘 와서는 5천만 유로로 아예 명시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키커지는 5천만 유로라고도 안 해요. 큰압이거든요. 저 큰압이 어떤 의미냐면요. 근사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5천만 유로 근처인 건데 4,800만 유로인 거나 마찬가지이고, 제가 그 김민재 측에서 들은 얘기도 계속적으로 4,800만 유로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키커지 보도가 가장 맞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 소스를 전한 게 제 짐작이긴 하지만은 김민재 에이전트 쪽에서 소식을 연결해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커지는 항상 미카엘 헤르난데스도 막교환이나 마찬가지다. 5천만 유로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한 번도 키커지만큼은 5천만 유로라고도 안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쓴 게 없다. 리카 판돈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애초에 키커도 출처를 김민재 소식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에이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번 주는 근데 오피셜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낮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발표가 나올 경우 키커에서 안 나온다더니 뭐야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메디컬도 잘 되고 뭐가 서명도 서류가 잘 되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다음 주 정도의 가능성이 오피셜은 나오지 않을까. 뭐 빌트지에서도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바이언이 원하는 선수 메디컬 테스트라고 올라온 겁니다. 예. 예, 제목은 그렇게 올라온 거고 또 이제 밑에는 투엘 분슈 슈필러, 이게 분슈가 원하는 선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투엘이 원하는 선수 메디컬 테스트 김민재 딱 이렇게 올라온 건데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작부터 이제 바이언의 괴물 거래가 시작된다. 예. 예, 김민재 선수의 거면서 애칭이 몬스터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로마노에 따르면은 김민재가 1차 건강 검진을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다만 평소처럼 미넨이 아닌 고국 한국에서 받았다라고 한 거고, 스포츠비트지 정보에 따르면은 모든 게 명확하다. 양측은 동의한 지 오래다. 그러니까 동의한 지 오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일주일 전 리스본에서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에 회동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가 김민재 측과 그가 에이전시인 거죠. 바이언 측이 동의를 그때 이미 끝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민재는 현재 한국에서 군 복무 중이다. 그 바이언과 계약할 것이다. 나폴리에서의 방출 조항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는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받고 온다. 예. 하나 약 700억인 거죠. 그래서 독일 쪽은 계속 5천만 유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저 로마노에 따르면 마쳤다. 마치진 못했을 거예요. 이제 했겠지만 저 기사가 나왔던 시점에는 마칠 수가 없다. 네. 군사훈련 중에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나요? 이건 아니지만 뭐 시차의 문제 때문에 약간 미리 썼다 기사를. 그 스카이 독일의 이제 또 바이언 전담 기자로 유명하죠.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 김민재가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내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거는 7월 6일 새벽 3시에 올렸는데 예, 가장 최신 올린 보도니까 유럽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 결국에 수요일 네. 메디컬 테스트는 안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게 바이에른의 팀 닥터가 한국에 가서 이 메디컬 테스트를 이제 지켜본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 선수가 있는 곳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있을 경우는 그쪽의 메디컬 테스트가 더 좋다거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메디컬 테스트는 가장 좋다 보니까 네. 심지어 첼시는 웨슬리 포파나 영입했을 때 부상 위험 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게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특별한 상황 아니면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 때 그때는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서류 처리하려면 네. 왔다 갔다 하기 그래서 힘들죠. 그냥 거기서 바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뭐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배려를 해줬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메디컬 능력이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요. 독일도 유럽에선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보다 한국이 조금 더 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나은 데가 일본하고 미국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의료 선진국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훈련소에서 나왔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피곤하니까 그냥 그러면 한국에서 편하게 메디컬 테스트 받아 믿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협력 업체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래도 미넨 측의 관계자가 와서 또 잘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그렇죠. 얘기도 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냥 띡 놔두고 잘했어 서류 받아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파견을 했다라고 지금 그 트프라텐버르크 기자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김현재 선수가 이제 휴가 기간인데 훈련소에 3주 동안 있었으니까 가족들이랑 편하게 또 시간을 보내야 네. 되잖아요. 그런 것도 배려한 겁니다. 사실 이거 메디컬 받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프리시즌 훈련하려면 생각보다 빨리 이제 김현재 선수가 온 가족과 독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좀 시간을 여기서 메디컬 받고 보내다가 와라. 그러니까 약간 특급 대우다. 좋은 배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바이언의 이제 그 프리시즌 훈련 시작이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언은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이번 주 이내에 마무리를 짓고 싶었겠죠. 그런데 뭐 지금 키커즈에서도 다음 주에 발표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다음 주에 독일로 와서 아마 오피셜 계약 체결하고 그러고 이제 훈련장에 합류하는 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라는 게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이적서를 나올 때 합성 사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 유니폼도 입고 뭐 인터뷰 멘트도 따고 이걸 하려면 그것도 선수한테는 또 일이잖아요. 물론 빠르게 처리하려면 그런 방안도 있어요. 팀 닥터한테 유니폼 보내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네, 있겠네요. 거기서 실제 거기서 찍기도 해요. 예, 아니 그렇죠. 뭐 오피셜을 뭐 진짜 아무데서나 찍는 경우도 그렇죠. 가끔 있어요. 예, 예. 다만 이제 뭐 그래도
좋게 하려면 그렇죠. 한국에서 그냥 받고 좀 쉬었다가 예. 와서 해라. 그러면 옆에 또 이제 새로운 CEO라던가 루메닉이라던가 회네스라던가 뭐 이렇게 서가지고 또 사진 같이 찍어야죠. 감독, 예. 투엘 감독도 같이 옆에서 그렇죠. 딱 이렇게 예, 찍고.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선수가 아니거든요. 핵심 선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많이 배려한 대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의미 있는 보도 하나가 나왔어요. 포르투갈의 마이스포츠볼이라는 매체인데 아시다시피 포르투갈의 1티어 기자로 알려진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 게다가 이 기자는 김민재 선수 소식을 꽤 자주 이적서를 좀 보도했던 인물이에요. 이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와 이제 계약 합의를 했고 이적료는 5천만 유로다. 뭐 같은 얘기거든요.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가 뭐 1티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김민재 관련해선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예. 아무래도 그 김민재 선수의 유럽 에이전트가 이제 포르투갈 에이전트다 보니까 그쪽에서 소스를 받는지 이제 뭐 스타드레인이라던가 나폴리라던가 그 얘기들 나왔을 때도 이 기자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 뉴캐슬에 관련된 얘기도 이제 브루노 안드라데를 통해 나왔었고요. 네, 근데 뭐 새 시즌 동안 이제 유효한 계약에 서명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독일 쪽 매체들도 앞에 다 보여드렸지만은 5년 계약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들은 소스에 따라서도 5년이라고 들었었기 때문에 예. 바이언이 3년 계약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예. 사실 선수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보면 특히 좋은 선수일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가져가는 걸 원해요. 계약 갱신이라든지 또 재계약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30세 이상이 되기 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30세 이상부터는 이제 구단은 1년 계약을 하고 싶어하고 선수는 장기 계약을 그렇죠. 가져가고 싶어하죠. 왜냐면 언제 또 하락세가 올지 예. 모르니까.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이 지나면 29세가 되는 30이 앞두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어떤 컨디션이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5년 계약이냐 3년 계약이냐의 판단이 조금 이제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는 5년 계약이 이제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정보를 또 보면 이제 연대기여금은 뭐 원래 그렇지만 네. 나폴리가 다 부담한다. 나폴리에서는 아마 연대기여금 너네가 내줘라고 얘기는 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뭐 나폴리가 낸다. 요거까지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수비 보강은 완료가 됐고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케인 영입인데 그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마네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뭐 그가 마네 본인은 잔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김민재 선수 기사에 같이 있는 내용인 건데요. 이게 부제목이 마네가 원하는 게 뭔가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리카 에르난데스의 현재 뭐 이적 상황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작은 세부 사항만 남아 있을 뿐이지 이적은 뭐 발동할 것이고 그러면 4,500만 유로의 일시불에 더해서 이제 옵션이 이제 추가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옵션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죠.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파리로 갈 것이다라고 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디오 마네도 바이언을 떠날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로마누는 사우디 클럽들이 이제 마네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가장 먼저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면서 알 아흘리가 피르미누 영입 확정 지었잖아요. 그렇죠. 오피셜을 냈죠. 네, 오피셜 떴는데 마네와 피르미누의 제외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단까지 나온 거예요. 구단들이라고만 떴었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알 아흘리라는 거죠. 그 대상이 마네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 근데, 가장 중요한 점, 마네가 원하는 게 뭔가.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토마스 투엘 감독 밑에서 마네의 역할은 점점 더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작별 인사를 하려는 기미가 없다. 투엘은 떠나 이러면서 네. 밀고 있고, 심지어 뭐 사네하고의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마네 본인은 잔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꾸고 1년 만에 떠날까라고 적었는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 거거든요. 바로 이제 케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그 얘기인 건데 바이언은 마네 판매를 통해서 절약된 연봉을 케인에게 투자할 수 있다. 왜냐면은 마네가 바이언 최고 연봉자거든요. 예, 2천만 유로를 넘는 연봉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케인한테도 거액의 연봉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적료까지 줘야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독일 쪽은 선수 영입을 할 때 이적료 플러스 연봉까지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케인의 안 그래도 이적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마네 연봉을 절감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케인 이적료에다가 추가를 시킬 수 있는 건 거죠. 예, 게다가 뭐 사우디로 보내면 이적료까지 받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로 바이언은 팔고 싶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도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바이언은 케인을 원하고 있고
케인 역시 바이언으로 가기를 원한다. 뭐 이건 많이 알려진 거고요. 하지만 토트넘이 그를 판매할 것인가? 판다면 얼마에 판매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바이언은 물론 7월 15일부터 태기엔제의 훈련 캠프에 데려가고 싶어 한다. 늦어도 7월 24일 아시아 투어에는 합류시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바이언 보드지는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원래는 그 독일 구단들 같은 경우는 타겟을 딱 결정하면 바로 나가요. 케인 때도 봤죠. 예. 김민재 때도 봤죠. 타겟 설정하자마자 바로 오퍼 지르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모든 것들을 끝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플래너에서 훈련 캠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케인만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뒤에다 8월까지 기다려보겠다. 예, 그리고 이 얘기는 아마도 이전의 기사들에 많이 나왔던 그 내용과 연결이 될 거예요. 레비는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협상가로 유명하고 9월 1일 이적 시장 마감까지 끌고 갈 사람이다. 예. 그리고 지금도 그럴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빌트의 폴크 기자가 쓴 기사인데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아주 굉장히 화가 났다. 이미 그 지인들한테 나 지금 빡쳤다라고 얘기한 걸 파악했다는 건데, 왜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네. 사전 접촉. 네. 투엘이 케인 집까지 찾아가서 접촉한 걸 이게 모두가 저희도 알잖아요. 레비 회장도 알게 된 네. 거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보도를 빌트지가 한 게 미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거 아마 바이언 보드진들은 화났을걸요, 빌트지한테. 왜냐면은 이런 게 나가면은 소송도 걸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은, 예를 들어서 판다이크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예. 아예 그냥 소송 걸어가지고, 그래서 여름에 이적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겨울에 영입을 했었고, 그때부터 리버풀이 내부 기자들 입단속 시킨다라고 하잖아요. 예, 다른 정보 주면서 엠바고 지켜주고 다른 데 협의를 하는 거죠. 예. 아니, 심지어 투엘이 전화한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예. 직접 찾아갔다? 당연히 화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비 회장은 이게 중요해요.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바이에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 아, 이거 선을 넘었다. 물론 여기도 보면은 그래도 절대 안 판다. 이런 스탠스는 아니에요. 왜냐? 절대 안 팔면 FA로 나가게 되니까 뭔가 그래도 바이에른에게 쉽게 주진 않겠다. 피를 흘리게 만든다. 이건 뭐 거의 똥줄 타게 만들다는 얘기거든요. 그건가요? 퍼거슨이 또. 고관절이. 예, 고관절이 빠지는 줄 알았다. 그렇죠, 예.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건가요? 예, 예, 근데 어쨌건 그 가디언지의 보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레비가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을 했다라고 케인한테. 그래서 네. 재계약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들을, 우리 케인은 절대 판매 대상이 아니고 우리한테 상징적인 선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보도에 나온 내용에도 하지만 케인은 이걸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케인은 무조건 지금 떠나고 싶어 한다. 예. 그게 뭐 독일 쪽 매체가 아닌 영국의, 그것도 일반 매체도 아닌 정론지인 가디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비가 화가 나도 바이에른과의 협상을 아예 끊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의 오피셜이 언제 뜰지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제 메디컬 테스트가 실제로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체크하고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